자, 중력의 작용과 다양한 운동. 이제 물리 파트 한번 나가봅시다. 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자, 역학 시스템. 그러니까 힘에 의한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구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학 시스템은 결국에는 힘이 작용을 하고, 그에 따라 물체의 운동 상태나,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의가 돼요. 운동 방향, 그리고 운동의 빠르기. 이렇게 두 가지로 운동 상태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물체의 운동 상태나, 그 다음에는 모양이 변하는 물리적 체계. 그러면은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왔네. 힌트가 아니라 답이 나왔네. 힘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던가, 또는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힘은 여러분들 보통 F라고 나타내고, 단위는 뭘 씁니까?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힘은 어떤 물리량이냐면 벡터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 벡터량을 꽤 많이 배우게 될 텐데, 벡터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물리량을 벡터량이라고 해요. 그럼 벡터량하고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스칼라 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칼라 양은 크기는, 아니 방향은 없고요, 크기만 가지는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을 바로 스칼라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벡터량에 해당하는 게 힘, 그 다음에는 속도, 가속도, 우리 뒤에서 배울 운동량, 충격량, 일, 이런 것들이 바로 벡터량에 해당이 되고요. 스칼라 양은 크기만 있어요.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거리, 그 다음에는 질량, 밀도, 부피, 이런 것들은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에 해당이 돼서 스칼라 양. 얘네들은 방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줄 때는 힘의 3요소가 크기, 방향, 작용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드시 포함이 돼요. 어느 쪽으로 힘을 줬느냐, 얼마의 크기로. 자, 그래서 이 역학 시스템에는 중력이나 마찰력, 탄성력 등 이 다양한 힘이 작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력, 자기력, 합쳐서 보통은 이제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힘하고 가속도. 자, 힘과 가속도. 자, 여러분들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물리량이냐면은 벡터 물리량에 해당이 돼요. 가속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속도가 아마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 이제 하나를 알고 있을 텐데,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acceleration이기 때문에 그 앞 글자를 따서 보통 가속도는 문장으로 A라고 써줘요. A라고 써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식 F는 ma라고 하는 식에서 요 A가 바로 가속도에 해당이 됩니다. F는 힘, M은 질량, A가 가속도, 이렇게 되는데, 가속도라고 하는 말은 속도가 변해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인데, 정확하게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정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도 있을 거고,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속도는 여러분들 단위를 뭘 써요? 미터 퍼 세크를 씁니다. 시간의 단위는 보통 뭘 써요? 초. 세크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뭐가 나오냐면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1초당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양의 가속도가 있고요. 음의 가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5m/s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3m/s 제곱이 있어요. 차이는 5m/s 제곱은 뭐예요? 1초당 속도가 얼마씩 빨라진다? 5m/s씩 빨라진다라는 의미고, 마이너스 3m/s 제곱은 1초당 속도가 3m/s씩 느려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려면, 가속도가 0보다 크다, 속도가 빨라지려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속도가 빨라지냐면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겠어? 힘을 어느 방향으로 줘야 될까? 운동하는 방향, 운동하는 반대 방향, 어느 방향? 운동하는 방향. 그래서 힘의 방향, 운동 방향이 일치를 하면은 같으면 양의 가속도를 가져요. 그런데 음의 가속도를 가지려면 결국에는 운동하는 어느 방향으로 줘야 돼?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음의 가속도를 가지려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힘과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 예, 이렇게 되면 바로 음의 가속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중력 가속도는 여러분들 그래버티라고 해서 G라고 하고, 자연학화를 시키면 지구에서 물체를 들고 있다가 딱 놓으면, 이거 중학교 때 나오죠? 얼마씩 빨라져요? 초당 9.8m/s씩 빨라져요. 그래서 보통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연학화하는 물체는 중력이, 자연학화할 때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중력 방향도 어디? 아래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던져 올린 물체는 운동 방향은 위, 중력 방향은 아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자연학화하는 물체는 중력이 작용을 해서 점차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속력하고 속도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속력과 속도. 요거 조금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를 했던 스칼라하고 벡터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속력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스칼라량이에요. 그리고 속도는 무슨 양이냐면은 벡터량이에요.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벡터량은 부호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스칼라량은 부호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자, 그러면 둘이 뭐가 다르냐, 같은 거 아니냐. 일상생활에서는 속력이나 속도나 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해주는데 과학에서는 좀 달라요. 자, 속력은 일정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예요. 일정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냅니다. 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에 뭐예요?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을 변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예요. 그래서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나타내 주게 되는데, 그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여러분들 수학에서요, 자, x, y 좌표에서, 자, 여기 A점이 있어요. 자, 여기 좌표가 A, B예요. 자, 여기에 D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C, D예요. 자, A부터 D까지 거리 구할 때 보통 어떻게 구해요? 무슨 거리 구해요, 우리가? 우리가 구하는 거리는 뭐예요? 이 거리야? 이 거리야? 요 거리야? 아니면 이 거리예요? 무슨 거리예요? A부터 D까지 거리를 구해라. 그럼 무슨 거리 구합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 짧은 최단 무슨 거리? 직선 거리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 변위라고 하는 정의는 운동 시작점과 운동 종료 지점을 이어주는 최단 직선 거리를 변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대신에 변위는 뭐가 있어요? 운동 시작점부터 끝점까지에 뭐가 있어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 자, 그래서 속력은요,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구해주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를 구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보통 나타내는 게 자, A점에서 B점 걸려서 C점까지 갔어요. 자, 여기가 3m고, 자, 여기가 4m입니다. 자, 그럼 A점 거쳐서 B점에서 C점까지 가는데 총 5초가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동거리 얼마예요? 이동거리? A에서 B 거쳐서 B에서 C까지 갔어요. 이동거리 얼마예요? 이동거리는 그냥 물체가 총 이동한 자취예요. 얼마요? 예, 7m예요. 이동거리는 7m예요. 자, 그럼 변이는 얼마가 돼요? 운동 시작점하고 끝점을 이어주는 최단 거리. 요거예요. 예, 이 거리예요. 그러니까 변이는 얼마가 됩니까? 예, 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하고 속력이 어떻게 돼요? 다르죠? 이동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1.4m/s가 되고, 변이는, 속도는, 이건 속력이고, 속도는 1m/s인데, 대신에 앞에다 보통 표현해줄 때, 북동쪽으로 1m/s. 예,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맞아요. 근데 보통은 속도를 표현해줄 때 어떻게 표현해주냐면은 기준 방향, 원래 운동했던 방향을 플러스로 놓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소리는 속도가 음의 값을 가진다는 소리는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지, 얘가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12m/s와 마이너스 8m/s는 어떻게 표현해야 맞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12m/s면 얘는 왼쪽으로 8m/s예요. 얘가 동쪽으로 12m/s면 얘는 서쪽으로 8m/s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반대다?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찰스가 직선삼의 A점에서 C점을 지나서 B점까지 총 5초의 시간 동안 운동을 했대요. 근데 5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3m/s고 평균 속도는 1m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5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 3이 나오려면은 이동거리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5m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초 동안의 변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1이 나오려면 변이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5m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데까지 총 얼마 간 거예요? 15m. 근데 운동 시작점하고 끝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얼마? 5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다시 5m.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15.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원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운동장을, 자, 이렇게 완전히 원형의 운동장을, 더럽게 안 동그랗네. 자, A점, B점, C점. 자, 반지름이 10m예요. 자, A가 여기서 철수가 A에서 출발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A까지 왔어요. 그럼 이동 거리는 얼마가 돼요? 20파이죠. 그죠?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자, 그럼 변이는 얼마예요? 0이에요. 0. 원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변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있지만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되돌아온 운동은 변이가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없어져 버려요. 만약에 A에서 B까지 갔다 그러면 이동 거리는 얼마가 돼요? 이 반원이 되니까 10파이가 되겠죠. 근데 변이는 20m입니다. 직선 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시간분의 뭐예요?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 이게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문제를 구하는 게. 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구해줍니다. 그럼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이가 로마 알파벳을 델타라고 읽어줘요. 델타. 델타라고 하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주는 값이 바로 델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요? 얼마나 변했나? 어떻게 구해주면 돼? 무슨 값에서 무슨 값 빼주면 돼요? 변화량 구해주려면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 여러분들 내가 작년보다 키가 얼마나 컸나 변화량을 보려면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줘야지 내 키가 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키에서 작년 키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뭘 빼주면 돼요? 처음 속도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해주면 가속도 단위는 뭘 쓴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걸 사용을 해주고, 선생님이 가속도는 양의 가속도하고 음의 가속도하고 몇 개가 나온다? 두 가지가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식에서 F는 뭐라고 했어요? 뉴턴의 제 운동제 2법칙 F는 MA에서 질량, 가속도,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질량의 단위는 뭘 사용하냐면 킬로그램을 사용해요.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해주면 단위가 뭘로 바뀌어요? 뉴턴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질량을 무게로 바꿀 때 10kg의 물체는 몇 뉴턴? 98뉴턴. 이렇게 구해주는 건 질량 곱하기 9.8이 중력 가속도예요. 이 값을 곱해줘서 뉴턴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의 곱은 뭐가 된다? 힘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력. 자, 중력은 지구와 물체가 상호작용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 자, 상호작용, 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힘. 힘은요, 이거 상호작용에 관한 법칙이 운동 제3법칙이에요.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자, 흔히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제 운동 제3법칙이에요.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즉 A하고 B가 있으면 B도 A를 당기고 A도 B를 당깁니다. 그때 둘이 질량이 달라도 이때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리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리고 두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항상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항상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바로 운동제 3법칙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이때 질량이 이 B가 크더라도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나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나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서로 같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보통 이걸 지금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줘요? 여러분들 만류 인력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만류 인력이라는 힘보다는 중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지구하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만큼 모두 물체도 지구를 똑같은 크기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따라와? 지구가 질량이 너무 크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낙하하면 예를 들어서 다리 위에서 똥 뛰었어요. 그럼 우리가 떨어지죠. 그죠?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근데 왜 그냥 똑같은 힘을 받는데 지구는 질량이 너무 크니까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F는 MA에서 힘의 크기는 똑같은데 지구는 질량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질량이 작으니까 가속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서로 중력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나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나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근데 질량 차이 때문에 가속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은 너무 작고 지구 질량은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고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시키는 중력 가속도를 발생시키는 힘이 바로 중력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력은 항상 어디로 작용해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던. 어렸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왜 남반구에 있는 사람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저기 있으면 분명히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건데 100%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건데 왜 안 떨어질까? 되게 궁금했어요. 예. 근데 아직도 이해는 되는데 실감은 안 납니다. 선생님도 가르치면서 분명히 얼마나 큰 힘이 작용을 하길래 안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은 있어요.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한 자연현상은 지구의 대기는 비교적 무거운 원소인 산소나 질소와 같은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벼운 애들은 중력이 작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대신에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가벼운 수소나 헬륨이나 세소나 메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와 바다의 대류 현상은 물질의 밀도 차이에 따른 중력 차이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력이 없으면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뭐라고 보냐? 우주정거장 무중력 상태거든요. 아니면 인공위성 내부에서 촛불을 켜면 촛불이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촛불이 그냥 동그래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구에서는 여기서 촛불 심지에서 불타서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이렇게 상승하거든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촛불이 이렇게 모양이 불꽃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중력이 없으니까 무중력 상태에서는 그냥 촛불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납니다. 네, 실제로. 그 다음에 구름에서 성장한 빗방울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비나 눈이 돼서 지표로 떨어지고요.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 이거 중학교 때 감각기관에 배우죠. 전정기관은 중력 자극으로 움직일 때 바로 높이, 높낮이, 몸의 기울어짐을 느끼게 되고요. 식물 뿌리는 중력 방향으로만 자라요. 그러니까 식물을 옆으로 세워놓으면 줄기는 이렇게 위로 자라고, 그 다음에는 그 뿌리는 아래로 이렇게 휘어져서 자랍니다. 식물 옆으로 이렇게 세워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라게 돼요. 중력에 자극을 하고 중력을 느낀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공기 저항을 무시를 할 때 지표 근처에요. 여러분들 지표에서 너무 멀어져 버리면 중력값도 어떻게 되냐면 작아져요. 실제로 중력을 정의를 할 때 지구 중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중력 가속도를 구해줄 때는요, 만류인력 상수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G는 만류인력 상수라는 거라서 상수는 어차피 안 변하니까 그냥 고정값이고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m 지구 질량. 그래서 r은 뭐냐면은 지구 중심에서부터 물체까지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표면에 있으면은 보통 지구 반지름에 해당이 되니까 6,400km가 될 텐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표면에 있는 물체까지 딱 반지름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값도 어떻게 돼요? 지표에서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표 근처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고요. 자, 중력의 작용으로 물체는 자유낙하에서 속도가 1초마다 얼마씩? 9.8 m/s씩 증가하는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등가속도 운동은 무슨 뜻이에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죠. 더 정확하게는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 지구 중심 방향. 그죠? 가속도 크기는 지표 근처에서는 그냥 9.8로 일정하다라고 보니까 크기 방향이 일정하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참고로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가속도예요. 무슨 그래프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속도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뭐가 돼요? 이거 중딩 때 배워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 뭐가 될까? 이게 단위 생각해 보면 제일 편해요. 면적 구하려면 뭐하고를 곱해줘야 돼요? 속도하고 시간을 곱해줘야 되죠. 속도는 단위가 뭘 써요? 미터 퍼 세크. 시간 단위는 뭘 써요? 세크. 곱으라면 지워지죠. 뭐만 남아요? 미터. 이동거리예요.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뭐가 된다? 이동거리예요. S 이동거리. 자, 지구 표면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얼마를 가지게 된다? 9.8 미터 퍼 세크 제곱값을 가지게 됩니다. 뭐에 상관없다? 질량의 크기에 상관없어요. 왜? 그냥 아까 선생님 여기 써줬지. 그 중력가속도 구하는 식에 보면 지구 질량은 있는데 물체 질량은 저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에 상관없이 중력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대신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뭐는 커요? 중력의 크기는 커요. 그러니까 중력이 큰 거랑 중력 가속도가 큰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써준 F는 ma가 물체의 질량의 가속도를 곱해주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F 중력은 질량에다가 뭘 곱해준 거냐면은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값은 뭐라고요? 일정하다고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일정하니까 대신에 질량이 커지면 뭐도 커져요? 중력은 커져요.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크다고요. 그런데 뭐는 똑같아요? 중력, 가속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력을 물어보는 건지 중력 가속도를 물어보는 건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1kg의 물체나 질량이 1톤인 물체나 자연학화 시키면 똑같이 중력 가속도는 얼마가 작용해요? 9.8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1kg짜리 물체는 받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9.8N이 되는 거고 1톤짜리는 1000kg이니까 곱하기 9.8 되면은 9800N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은 이걸 물어보는 거고 중력 가속도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질량에 상관없이 중력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질량이 크면은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밑에 나온 게 이거예요. 무게. 자, 그래서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바로 무게예요. 그래서 무게의 단위는 뭘 씁니까? 뉴턴을 사용해주고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질량이 1kg짜리 물체는 약 9.8N 정도 해당이 되고요. 중력이 작은 행성에서는 어떻게 돼요? 중력 가속도가 작은 행성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물체 무게도 줄어듭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무게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의 중력이 지구 6분의 1이니까 달로 가면은 6분의 9.8N 정도로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 나온 그림 보면은 이건 실제로 달에 가서 실험을 했어요. 달은 거의 공기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 공기가 없기 때문에 달에서 쇠구슬이랑 깃털이랑 떨어뜨리는데 둘 다 어떻게 떨어졌다? 동시에 떨어졌다. 즉 이렇게 공기 저항이 없다고 생각하면 쇠구슬이나 깃털이나 받는 뭐가 똑같아요?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집니다. 대신에 중력은 누가 더 크게 받아요? 쇠구슬이 더 크게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한 운동 보면은 자유낙하랑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봅시다. 자유낙하는 그냥 자유낙하 들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 물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처음 속도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무조건 0이에요. 네, 처음 속도가 0이에요. 그러면 처음 속도 0 놓으면 그 다음부터 뭐만 받아요? 중력만 받아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당 속도가 얼마씩 빨라져요? 9.8m씩 빨라집니다.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연직 방향으로 중력밖에 없고 속도도 연직 방향으로 매초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운동 방향이랑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랑 어떻게 돼요?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정하게 연직 방향으로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내 손을 떠나는 순간에는 바로 수평 방향으로 뭐가 있어요? 속력 V가 있어요. 이 V를 예를 들어서 5m/s로 던졌다라고 쳐봅시다. 던지면 있어요. 그런데 힘은 뭐만 작용해요? 중력만 작용을 해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 내가 던지는 순간부터 힘을 줄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지 내가 아래로 던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던지는 순간은 수평 방향은 속도가 있지만은 아래 방향으로는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직 방향은 처음에 속도가 0이고 수평 방향으로는 5예요. 대신에 중력은 일정하게 계속 어디로 작용하니까? 아래로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이에요? 중력이 작용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계속 속도가 중력을 받으니까 얼마씩 빨라져요? 9.8m/s씩 빨라지는 무슨 운동을 합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작용을 안 하면 F는 ma에 의해서 얘가 0이면 질량이 0일 수 없으니까 가속도가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속도가 없다. 힘이 없다거든요. 힘이 없으면 뭐의 변화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운동 상태의 변화가 안 생겨요. 그럼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빠르게 하고 운동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데 즉 속도의 변화도 없고 운동 방향의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운동하냐면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 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운동 방향은 이쪽으로 갔는데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즉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인 힘의 방향이 서로 뭐 어떻게 작용했어요? 나란하지도 않고 반대도 아니고 수직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가 변하냐면은 운동 방향의 변화가 생겨요. 운동 방향의 변화가 생겨서 얘가 어떻게 돼요? 자꾸 아래쪽으로 꺾여요. 이렇게.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점점 꺾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이렇게 약간 부채꼴처럼 휘어져 나가는 무슨 운동을 한다? 포물선 운동이라는 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한 원운동 보면 뉴턴이 사고 실험을 했으니까 사고 실험 실제로 실험을 한 건 아니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뉴턴이 정말 천재인 게 여러분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뭐 중력과 만류력의 법칙을 작용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약간 이제 한 거고 실제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가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데 그때 밤하늘의 달을 보고서 왜 달은 안 떨어지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천재냐. 그죠? 예. 그러니까 달도 지구가 잡아당기는 뭔가 중력을 받고 있을 텐데 왜 쟤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까닭을 설명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왜 안 떨어질까라고 설명을 한 건데 보면은 그래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과 천체의 운동은 다 중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표에서 어떤 물체를 여기서 대포를 쏘면
수평 방향으로 쏘면은 뭘 받으니까? 중력을 받으니까 뚝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빨리 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멀리는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더 느리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나는 한 번은 5m/s로 던지고 한 번은 10m/s로 던지고 한 번은 15m/s로 던졌다라고 쳤었을 때 높이가 같으면 어차피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평 방향 속도가 빨라도 어떻게 돼요? 다 똑같아요. 대신에 똑같은 시간 동안 떨어지더라도 수평 방향 속도가 더 빠르니까 더 멀리는 가지 얘가 더 늦게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다? 전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점점 빨리 쏘면 더 멀리 갈 거고 어느 순간 더 빠르게 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날아가는 이 궤적이 지구의 둘레하고 공률하고 똑같아지는 시점이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지면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계속 어떻게 될 거다? 돌 거다. 결국 무슨 운동을 할 거다? 원운동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달과 지구 사이에는 거리가 유지가 됐고 이 중력이 더 달이 떨어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을 적당한 속도로 어떻게 돼요? 요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속도가 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계속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지구 주변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돌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인공위성이 저런 식으로 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높이마다 어떻게 돼요? 높이마다 돌아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달라요. 참고로 지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위성일수록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지구에서 멀리 떨어지면 중력이 커요, 작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지구 중력 가속도 구하는 식이 G는 G R제곱분의 라지 M이라고 했죠. 이거 안 변하잖아. 이것도 안 변하고 지구 중심부터의 거리잖아요. 지구 중심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작으니까 속도도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A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느리게 돌아요.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을수록 더 빠르게 돕니다. 네. 자, 그래서 지구 주위를 도는 운동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돌 거다라고 사고 실험을 했고 실제로 저걸로 천체 운동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은 연직 방향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직 방향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는 소리는 이거는 여러분들 원운동할 때 어떤 물체를 실에 매달아 가지고요 뱅글뱅글 돌리는 게 이제 원운동인데 원운동할 때 보면은 이렇게 중심 방향으로 작용해주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되냐면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의 운동 방향은 이 회전하는 요 지점에서 무슨 방향? 접선 방향이에요. 항상 구심력하고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인공위성은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처럼 비스듬하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떨어지는 높이가 지구하고 지표면하고 거리가 거의 일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떨어지는 만큼 땅의 높이도 낮아지기 때문에 인공위성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되고 따라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일정하게 뭐가 작용하는? 중력이 작용을 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는 변하지 않더라도 뭐가 계속 변해요? 운동 방향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탐구 리포트.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림은 책상 위에 쇠구슬을 수평 방향으로 밀어 떨어뜨렸을 때 쇠구슬의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부터 디귿은 그래프의 세로축에 들어갈 물리량이며 각각 수평 방향 속도,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 연직 방향의 이동 거리 중에 하나다. 그럼 수평 방향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죠. 등속도 운동하니까 이게 수평 방향의 속도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요? 속력이 일정하니까 시간에 비례해서 이동 거리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게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연직 방향의 이동 거리에 해당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직 방향의 속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뭘 나타낸다? 이동? 거리를 나타내니까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는데 이게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거 한 칸. 여기 얘가 한 칸 들어가죠. 그럼 얘를 다시 나눠주면 이거 하나. 3개죠. 그렇죠. 요 안에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1대 3.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쪼개주면은 하나, 둘, 셋, 넷, 5거. 1대 5. 이런 식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치면 1. 이게 3, 5잖아. 1, 4, 9.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2차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등가속도 운동의 이동 그래프는 이렇게 곡선, 2차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의 속도는 기억, 맞죠? 수평 방향 이동 거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미터. 그 다음에 디귿은 수평 방향 이동 거리가 아니라 연직 방향의 이동 거리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필수 자료들을 봅시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증가를 합니다. 그죠? 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는 1초에 중력가속도에 의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9.8 맞아요.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연직 방향으로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일정하지가 않죠.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이동 거리하고 시간은 무슨 관계?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수평 방향의 운동과 연직 방향의 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모두 아니죠.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는 수평 방향으로만 등속 직선, 연직 방향 운동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의 운동 보면은 뉴턴의 사고 실험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게 맞고요. 산 꼭대기에서 대포를 빠른 속도로 쏠수록 포탄은 더 멀리 날아갑니다. 산 꼭대기에서 대포를 충분히 빠른 속도로 쏘면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회전할 수 있다. 이게 인공위성의 원리에 해당이 될 거고요.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에 어떻게 돼요? 수직이 됩니다. 수직. 중력이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하고 중력 방향하고는 서로 수직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셀파 세미나 1번. 그림과 같이 직선상에서 물건이 들어있는 수레를 밀고 있을 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레를 일정한 힘으로 밀 때 수레 속력은 일정하지 않아요. 수레에 뭐가 일정해요?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은 가속도가 일정한 거지 속도가 일정할 수가 없어요. 속도가 일정하려면은 힘이 작용을 아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수레에 가하는 힘이 클수록 단위 시간당 수레의 속도 변화량의 가속도가 커집니다. 수레에 짐을 비운 뒤, 그럼 질량이 작아진 뒤에 같은 힘을 가하면 F는 MA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질량이 줄어들고 같은 힘을 주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뉴턴의 운동 법칙 1법칙, 관성의 법칙, 2법칙, 가속도의 법칙,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영 선수가 물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가는 것은 3법칙인 작용, 반작용이에요. 왜요?
내가 수영선수가 물을 밀면 물도 수영선수를 밉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 아니면 물체의 가속도는 가진다. 예, 맞죠. 운동체 2법칙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R자힘이 0이면 운동하는 물체는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R자힘이 0이면 F는 MA에 의해서 R자 힘 자체가 0이면 가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해줘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신 기초 문제 봅시다. 자, 1번은 3, 2번에 4, 그 다음에 3번에 3, 그 다음에 4번에 2, 5번에 4, 6번에 3, 7번에 2, 8번에 1, 9번에 5, 10번에 2, 11에 2번입니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11번까지? 11이요? 그림은 질량이 m, 2m, 3m인 물체를 속도를 달리해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던진 높이는 다 동일합니다.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다 동일해요. 왜? 선생님이 질량에 관계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동일하고요. 수평 방향의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제일 멀리 도달하는 C에 해당이 될 겁니다. 예, 맞아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를 물어봤죠.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같지만 중력은 mg이기 때문에 얘는 똑같더라도 질량이 클수록 중력값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제일 큽니까? C가 제일 크게 되겠죠. 결국에는. 다음엔 없어요? 또? 네. 그 다음에 내신 실전 문제 1번은 3, 2번에 5, 3번에 3, 4번에 4, 5번에 4, 5번에 2, 6번에 2, 7번에 1, 8번에 3, 그 다음에 9번에 1, 10번에 5, 11에 5, 12에 4, 13에 5, 14에 3. 자, 그 다음에 15는 그림은 경사각이 45도인 경사면 위에서 공을 떨어뜨린 후에 학생 A, B, C가 공의 운동 모습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그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 A, B, C 중 공의 운동 모습으로 옳은 것은 떨어질 때 점점 사이 간격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자연학하기 때문에. 그럼 B는 될 수가 없죠. 그럼 A하고 C고 여기까지는 자연학화 운동, 그 다음부터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해당이 될 텐데 얘는 수평 방향 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일정 시간 동안에 연직 방향 거리만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맞는 거는 누가 해당이 됩니까? A에 해당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일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일단은 첫 번째 빗면에 닿기 직전까지는 무슨 운동? 자연낙하. 그 다음에 빗면 충돌 후에 빗면 충돌 후에는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해줘야 돼요? 등 속도 운동.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 네,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답이 A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16번은 다음은 지표면 근처에서 깃털과 구슬이 낙하하는 운동에 대한 탐구 보고서이다. 자, 공기중하고 진공중하고 비교를 해보면 진공중에서는 동시에 떨어지고 공기중에서는 공기저항력을 깃털이 많이 받으니까 더 천천히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따라서 같은 높이에서 깃털과 구슬을 동시에 낙하시키면 진공중에서는 어떻게 떨어집니까?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죠?
일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뭐가 없으면 공기 저항이 없으면 중력 가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질문. 5번. 9번이요? 자. 그림 A를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키는 자유낙하시키는 동시에 물체 B를 수평으로 던졌을 때 A, B의 위치를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어요. 그럼 보면은 일단은 자유낙하하는 거리는 시간당 어떻게 돼요? 연직 방향으로 다 동일하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평 방향으로 얘는 없고 얘는 수평 방향으로 가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A와 B는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하는 거 맞아요. 왜? 어차피 같은 높이에서 낙하를 시켰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도달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의 크기는 이거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처음에 거기서 설명이 안 나왔는데 얘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연직 방향 속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만 빨라져요? 9.8m/s 세크 제곱씩만 빨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 1초, 2초, 3초, 4초 걸렸다라고 치면은 4초 동안에 빨라졌으니까 대략 39.6m/s가 나올 거, 39.2. 4, 8, 32니까 39.2만큼 나올 텐데 문제는 얘는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 속도가 두 개예요. 밑으로 속도는 얼마예요? 39.2고 수평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던진 속도가 10이라고 던지면은 이 10만큼의 속도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 방향 속도하고 이쪽 방향 속도가 두 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합쳐진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빨라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게 실제로 속도는 빨라요. 왜? 이 수평 성분과 연직 성분의 속도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해주면 여기 요 대각선 값이거든요. 루트 값. 네, 그래서 더 커져요. 피타고라스로 구해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같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수평 성분 속도와 연직 성분 속도의 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체에 작용한 알자임의 크기는 어차피 둘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습니다. 왜? 여기서 A, B의 질량이 어떻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같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 문제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연직 방향의 속도만 같은 거지 수평 방향 속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두 속도의 합으로 구해줘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자, 또 그 다음에 12요. 네. 그림은 질량이 2m인 애랑 m인 물체 AB를 지구 표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던졌을 때 각각의 운동 경로를 나타냈대요. A만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까닭은 질량이 커서가 아니라 속도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느려서 그렇습니다. 그죠? 네. 던지는 순간 물체의 속도는 당연히 더 멀리 간 B가 더 빠를 거예요. 던져지는 순간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어차피 여러분 중력의 크기는 F는 mg이기 때문에 질량이 클수록 크니까 A가 2배만큼 작용을 하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네. 또? 없습니까? 네.